제 어릴 때 저를 아는 분들은 제가 개그맨이 됐다는 거를 진짜 경악을 하세요. 명환이가 개그맨이 됐다고? 제가 거의 19세, 20세 요때 때 읽었던 책인데 그게 제 인생을 뒤집어져 줬고 그 다음에 창업을 4번을 했다가 망하고 왜 내가 책의 도움을 받을 생각을 안 했을까? 어느 순간 문득이에요. 내가 책의 도움을 받아보자. 다 이 물건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답을 찾으려 해서 다 망한 거거든요. 정신과 철학에서 해답을 찾았을 때 그때에 이 답이 나오는 거죠. 제가요 어릴 때 엄청 샤이하고 엄청 사람 눈치 많이 보고 제가 가난하게 자라가지고 그리고 제가 국어 시간에 책 읽는 거 시키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왜 앞에서 읽어오잖아. 한 장 읽고 그 다음에 읽고 저는 제 앞에 다음에 제가 이제 읽을 때 되면 이미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지고 귀까지 빨개져가지고 국어 선생님이 고명환 너 어떻게 책만 읽으면 귀까지 빨개지냐 그 정도로 제가 그러니까 제 어릴 때 저를 아는 분들은 제가 개그맨이 됐다는 거를 진짜 경악을 하세요. 명환이가 개그맨이 됐다고? 그거를 제 성격을 완전 뒤집어준 책이 제가 거의 19세, 20세 요때 때 읽었던 책인데 이시영 박사님의 배짱으로 삽시다예요. 이거 제목 하나로 끝났어요. 저한테. 배짱으로 삽시다. 왜 남의 눈치 보고. 그게 제 인생을 뒤집어져 줬고 그 다음에 창업을 4번을 했다가 망하고 사람한테 물어서 계속 안 되겠다 깨닫고 책의 힘으로 한번 그때가 제가 책을 한 1000권 정도 읽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0권의 책을 읽었는데 왜 내가 책의 도움을 받을 생각을 안 했을까?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솟아나오는 것도 책을 1000권 읽었으니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300, 400권 읽었을 때 안 나왔던 거죠. 어느 순간 문득이에요. 내가 책의 도움을 받아보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계속 졌잖아요. 세상에 졌잖아. 창업을 4번 실패했으니까. 이기고 싶은 거예요.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을 찾아보자. 1번이에요. 손자병법. 그래서 제가 손자병법을 읽고 이겨놓고 싸워야 되는구나. 사업을 하기 전에 창업하기 전에 이겨놓고 싸우는 방법이 있구나. 그냥 무턱대고 덤벼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래서 속도보다 방향이다 이 말이 무조건 열심히 해서 됐으면 이거 여러분 세상이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모르면 제가 뒤에 이제 물건 제도 철학 얘기하겠지만 저도 물건밖에 볼 줄 모르니까 4번을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볼 수 있는 사람끼리 1000명이 모여서 365일 동안 24시간을 회의하고 아이디어 짜도 안 된다는 걸 전 깨달았어요. 반드시 그 위의 단계인 세상, 그 위의 단계인 정신과 철학의 세상을 볼 수 있고 여기에서 해법을 찾고 여기에서 방향을 찾아야 세상을 이겨놓고 싸우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 충분히 열심히 사는 거예요. 더 열심히 노력 안 해도 됩니다. 이 방향만 알면 이 물건 제도 철학, 이 철학과 정신, 물건을 팔려고 하지 말고 철학과 정신을 팔려고 했을 때 세상을 이겨놓고 싸울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거를 깨닫는 순간에 여기에 제가 앞에 보면 그 은유에 대한 것도 여기에 속하는 거고 감자탕 팔 때, 실내 포장마차 할 때, 골프 연습장에서 카페테리아 할 때, 닭가슴살 할 때 다 이 물건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물건을 어떻게 조작하고 이렇게 해서 해답을 찾으려 해서 다 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신과 철학에서 해답을 찾았을 때 그때에 이 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겨놓고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겨놓고 싸울 수 있는가를 알려준 게 손자병법이었고 그러면 이겨놓고 싸우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저는 세스 고딘의 그런 책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겨놓고 싸우는 단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세스 고딘의 책을 읽다 보니까 홍보 마케팅의 가장 이 전 세계 모든 인종 모든 시대에 가장 잘 먹히는 마케팅 방법이 공짜를 줘라. 이런 거를 또 세스 고딘의 책에서 저는 제 인생을 또 확 바꾸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고전이 때에 따라서 딱 그 나를 변화시키는 그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어디 강의 가면 작가님 저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저한테 맞는 딱 한 권만 추천해 주세요. 그러지 마! 여러분 그게 솔직히 안 되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는 없어요.
그거야말로 물건만 볼 줄 아는 그런 시선이고, 그래서 여러분 문학 역사 철학을 두루두루 인문학을 공부를 해서 저는 문학 역사 철학을 공부해서 내 메밀국수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계속 읽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방법 속에 사기 열전, 손자병법 이런 데서, 그리고 그리스인 조르바가 또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고 애쓰는 것이다. 이거를 저한테 알려줬고 제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너무 선순한 돈이, 여러분 제가요 이 방송하기 바로 요거 녹화하는 날 어제입니다. 포항에 갔었어요. 포항에. 근데 포항역 KTX에서 내려서 택시를 타고 거기를 가고 있는데 그 라디오가 틀어져 있어서 듣고 있는데 어떤 사연이 나왔냐면 그 지역의 어떤 주유소 사장님이요 뭘 써붙여 놨더래요. 고객님, 내일부터 그 이 휘발유가 대폭 인하되니까 오늘은 진짜 급한 집에 가실 만큼만 넣으시고 내일 넣으세요. 다른 주유소도 가격 내릴 거 아니에요. 다른 데에 뺏길 수도 있잖아 사실. DJ분도 그러는 거예요. 아, 우리 동네에 이런 주유소 사장님 계시면 평생 나는 여기 가고 싶다. 저도요 그거 사연을 듣는데 와, 나도 여기 가고 싶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위대한 아이디어는요, 감동을 주는 아이디어는 반드시 나를 구하는 유일한 길은 남을 구하려고 할 때 이게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지, 내가 돈을 조금 더 벌려고 내가 요렇게 해놓으면 감동받아서 내일도 오고 여러 사람 데리고 오겠지?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라고 이 물건에서, 여러분 돈은 물건이에요. 요거를 벌려고 만약에 생각하잖아요. 절대 안 떠오릅니다. 저는 이 주유소 사장님이 정말 우리 고객에게 지금 경기도 어렵고 힘든데 내가 뭔가를 왜 주유소 가면 캔커피 주고 생수 주고 그러는데 그거보다 좀 더 뭔가 이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이분들의 경기가 힘들고 힘들 때에 뭔가 그런 걸 줄 수 있는 게 어떤 이게 진심이 느껴지고 이런다는 거는, 제가 그래서 맹자의 그 유자 입정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이번 책에 써놨는데 그 어린아이가 우물에 확 빠지려고 할 때 여러분 그 어떤 악랄한 사람도 이 아이를 탁 잡을 거라는 우리 인간한테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훈수 둘 때, 여러분 남을 도우려고 훈수 둘 때 묘수가 떠오르는 것처럼 내가 이기려고 하고 내 돈을 벌려고 하면 이런 평생의 효과가 있는 감동적인 아이디어는 안 떠오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제가 극도의 이기주의라고 하는데 이거는 해도 돼. 진짜 남을 위해 보자. 그러려고 노력해서 내가 그렇게 돼서 돈이 따라오게 만들어 봐야지. 훈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취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돈부터 제가 단계별로 지금 얘기한 배짱으로 삽시다, 손자병법, 보랏빛소가 온다, 그리스인 조르바, 이런 것들이 계속 저의 삶에는 사실 이런 말 있죠. 집값은 오늘이 가장 비싸다. 저는 지금 오늘 읽고 있는 책이 저의 고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를 이해를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자본주의 사회는 물건을 만들어서 물건을 파는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잘 팔리도록 우리에게 미디어, 광고,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이건 어느 개인이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만든 겁니다. 우리가 만든 자본주의의 이 거대한 구조가 나도 모르게 이게 흘러가면서 그런 슬로건으로 가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물건이 잘 팔리려면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순간 일하고 있는 순간이 뭔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걸 견디는 거야 라고, 너는 스트레스가 있어 라고 그 주입을 시켜줄 때, 우리가 불금되면 저녁에 뭐 합니까? 불금되면 치맥 먹으러 가자, 클럽 가자, 스트레스 해소하러 가자. 우리에게 억압을 줄 때에 물건이 잘 팔리는구나 라는 걸 깨달은 게 이 자본주의의 소비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 광고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를 우리가 깨달은 겁니다. 그죠? 우리가 만들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가 만든 덫에 우리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내려면 워라벨 이런 말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계속 질문을 던져서 워라벨, 워크, 라이프, 밸런스를 맞춰라. 그러면서 라이프라고 보여주는 게 해외여행 가고 골프 치고 캠핑 가고 낚시하고
또 막 맛있는 거 먹고 어디 비싼 데 가가지고 여러분 라이프라고 보여주는 게 한 단어로 소비죠. 그러면 소비를 통해서 너 밸런스를 맞춰야 돼. 뭐를? 워크. 이게 막 즐거움이라고 막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밸런스를 맞추래. 워크가 뭐 어떤 전제 조건을 까나요? 워크는 지옥이야. 워크는 고통이야. 라는 전제 조건을 까는데 저는 절대적으로 여러분 워크에서 우리 인간은 행복을 찾는 거지 워크를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절대 이 자본주의를 극복할 수도 없고 돈을 극복할 수도 없고 계속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되고 나는 누구인가를 절대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독서는 여러분 특히 고전은 굉장히 강력한 질문을 던져주거든요.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내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 휘둘리고 있지 않은가? 제가요, 이 자본주의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걸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책을 읽다 보니까 내가 왜 자꾸 마음속에 돈을 벌려고 하고 나는 왜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나는 왜 나에게 진짜 행복은 뭔가? 안정적인 삶을 살으라고 하는데 그 안정적인 삶이 진짜 돈이 많아야 그게 1순위 조건인가? 이런 질문을 자꾸 던지게 만드는데 그거는 책을 안 읽으면 가만히 앉아서는 사실 던져지지 않아요. 뉴턴이 사과가 왜 땅으로 떨어질까? 이 질문 하나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뉴턴도 얼마나 많은 책을 읽고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근데 책을 통해서 고민을 했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죠. 이 사과가 왜 땅으로 떨어질까? 이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 인류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얼마나 많은 위대한 발전이 일어나고 또 인류에게 얼마나 많은 편리함과 진리의 깨달음을 줬습니까? 내 자신에게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이거 나는 얼마짜린가? 저는 교통사고로 죽음 앞에 간 그 느낌이 저는 책을 읽었을 때 책으로 한 5,000권, 10,000권의 효과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서 일반병동에 왔을 때 저도 모르게 저한테 저 일반병동에서 내가 34년을 끌려다니면서 산 걸 깨달았다 명하나. 근데 그럼 앞으로 네가 몇 년을 살지 모르겠지만 네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 끌려다니면서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저도 모르게 이 질문이 불쑥 나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바꿀 수 있고 끌려다니지 않고 제대로 된 궤도로 방향을 수정시킬 수 있는 질문이 이렇게 불쑥 어느 순간 튀어나옵니다. 근데 그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읽어보면 92쪽이에요. 92쪽이 끝이야. 근데 86쪽 돼서야 이반 일리치가 거의 죽음 앞에 가서야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뉴턴이 얘기한 사과는 왜 땅으로 떨어질까? 이런 질문을 죽음 앞에 가서야 던집니다. 이게 너무 고전을 쓴 위대한 작가들은 안타까웠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누구인가는 결국 그 내가 죽음 앞에서 깨달아지는데 그거를 얼마나 빨리 깨달아서 내 방향으로 궤도를 수정해서 진짜 내가 태어난 길로 살아가느냐 그거를 알아내는 여정이기 때문에 그거를 반드시 찾으려 하시고 그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어쩔 수 없이 책을 읽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질문이 훅 나오게 그렇게 만드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